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 저희들이 대통령님 관저에 다녀왔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셨었는데 대통령님과 대통령 되시고 또 그런 자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외에는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내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젯밤에 전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대통령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내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또 좋은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 서영교입니다. 저희가 원내대표 후보 기호 추첨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호 2번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때도 기호 2번이었고요. 이번에도 기호 2번인데요. 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 기호 2번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은 또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매직 넘버이기도 하고요.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낸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시민의 조직된 의식을 국가의 미래로 삼은 노무현 리더십 실현해내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개혁과 민생의 양날개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회복해내고 그리고 내란을 종식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1로 부강한 나라,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 국군 융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꿈도 그렇습니다. 저 서영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 그리고 유능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법과 예산을 지원하는 국회, 야당과 소통하며 협치하는 국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1로 부강한 나라,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 국군이 융성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법을 잘 만들고 통과시켜 왔습니다. 태완이법으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고 고교무상교육법을 만들어 고교 교육비 부담을 없앴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상속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부활법을 통과시키는 등 99% 서민의 삶을 위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입법부인 국회 역할을 잘하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입법, 경제를 살리는 입법, 그리고 내란을 종식하는 입법,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적 입법들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는 비상경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추경 30조 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그리고 그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배치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역할들을 기반으로 또한 추경 통과시키고 또 지역화폐,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서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빛의 명령을 완수하는 국민의 시대 명령을 따르고자 합니다. 특검법이 3가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통과된 3가지에 대해서 특검을 빠르게 추천할 수 있도록 박찬대 원내대표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설특검 중에 마약특검이 남아있습니다. 상설특검 관련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상설특검 임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과 또 국회의원과 당원과 또 소통하며 경청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듣는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말씀 경청하고 당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원내 국회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소통하며 함께 결정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된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발표가 됐고요.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또 이규원 홍보수석 관련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사는 대통령님의 권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인사의 기준은 능력과 충직, 즉 국민에 대한 충직입니다. 국민에 대한 충직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수석들에 대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또한 국민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서 좋은 대통령실 인사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길 또한 요청을 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공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입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을 얻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합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회견에서 언급했듯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탈핵,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 대선 패배 등 국민의힘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찾으십시오. 국민의힘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위상을 복원시킬까봐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을 두고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친중 행보가 우려된다. 사법 리스크 회피, 국제 이벤트로 삼지 마라 등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막말입니다. 외교안보 문제까지 편가르고 갈라칠 작정입니까? 자신들과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복원시킬까봐 두렵습니까? 국민의 힘이 내란을 저질러 파면된 대통령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악마와 국정 발목 잡기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까? 대선 패배에도 변한 것 하나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한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외교 안보 분야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힘과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력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복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출범을 부정하지 말고 이제 대선 패배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민 대표, 서왕진 원내대표, 그리고 황명필, 이혜민 최고위원님, 차기훈 정책위 의장, 신장식 전 중생, 그리고 강경석 의원님 등 당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전원 참석한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직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시행된 제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 이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의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독재 정권의 핵심인 정치검찰이 보복 수사가 남긴 오점이 엄존합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께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입니다.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희대의 졸속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편합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게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짓토록 합니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법 운용은 순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상식의 재확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는 개별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늘 그랬듯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큰 승리를 얻어냈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이번 사태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대해 가장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야말로 이번 사태가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바대로 순리대로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서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산적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노력만으로 국민들께 당의 소식을 전하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국민께 보답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당과 저희 의회인의 제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실 것도 감히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최혁진 후보의 복당 거부 사태 이후 최혁진 후보가 국민들께 호도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민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최혁진 후보의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부터 거짓입니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시기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합의하였고 그 이름을 새진보연합이라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제외한 구성원 누구도 선거연합정당에 동참하기 위해 새진보연합에 입당하여야 하지 않았습니다. 새진보연합으로의 입당은 곧 기본소득당 입당을 뜻하고 새진보연합의 후보는 기본소득당 내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이 단지 당명을 바꾼 뒤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타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정당연합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육지책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아 인재 등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 정치의 확장을 위해 우리 당의 전략과 방향에 따라 기본사회와 사회적 경제 영역의 많은 분들을 직접 뵙고 함께하자 제안드렸습니다. 최혁진 후보 영입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인재 영입은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의 논의 안건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소득당의 인재 영입이다라는 것을 새진보연합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최혁진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최혁진 후보는 새진보연합 추천모 총 3석 중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특별경쟁연구에 출마하여서 기본소득당의 당무위원들에게 2박 3일간의 공천 심사를 받았단 말입니까?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공동 공천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어떤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의 공천은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던 기본소득당 고유의 몫이었습니다. 24년 4월 25일 새진보연합의 합동회의 마지막 회의 자료에는 최혁진 후보의 경우 승계 이후 복귀를 목표로 남아있을 예정임 이라는 보고가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새진보연합 구성원 모두 그 당이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혁진 후보가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면 다른 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당명을 다시 새진보연합으로 변경하면 복당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이 1년째 논의를 방치해 놓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돌아오라고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 직후 최혁진 후보는 승계받아 다시 돌아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겠다 했습니다. 언제 승계받을지 혹은 승계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고된 기다림의 시간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도 그것이 필요했기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뒤 최혁진 후보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자 한다라고 사실상 통보해 왔습니다. 후보 승계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을 도울 것이라 했고 통보받았지만 최혁진 후보의 표현대로 양해했습니다. 최혁진 후보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최혁진 후보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 정책자문위원 등 그의 복귀를 예비한 역할을 통해 꾸준히 소통하기로 했고 당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당선된 직후 강원도당 창당을 담당할 최 당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작은 정당 기본소득당이 답답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원주에서 20여 년 동안 함께했던 동지들의 노력과 애정,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최혁진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 당의 자원을 투자했었던 우리 당의 노력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은 당이 그를 방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승계 후 복당이라는 맹약을 깨뜨릴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겠다 기본소득당이 통보할 때 기본소득당의 추천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가겠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최혁진 후보는 정치는 신의와 의리가 가장 우선이기에 1년이든 2년이든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에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 말은 참 고마운 그리고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겠다면 제가 기록으로 그때 그
승계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최혁진 후보에게 연락해 만나게 된 날입니다. 이날 최혁진 후보는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민주당에 남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모든 비판은 내가 받겠다라는 말만 2시간 반 동안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사실상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결성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난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승리하는 연합정치를 이끌어냈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함께 약속한 새로운 정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한 명의 영가를 위한 선택으로 몇 걸음이나 뒤로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란 세력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전선으로 굳건한 연대를 이뤄내고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 사태는 그저 제2의 조정훈 같은 일일 뿐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소신이 바뀐 한 명의 정치인과 당과의 갈등이 진실입니다. 딱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의 재선이 걱정이라면 2년 정도 함께 해보고 총선을 준비하는 시점에 우리 당과 최혁진 후보의 전망을 함께 두고 제명을 포함하여 가감없이 의논하겠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2년이 길면 1년, 1년이 길면 한 6개월이라도 함께 해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민주당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솔직한 정견을 밝히고 정치적으로 판단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고 그 전에 최혁진과 당의 여러 동료들 사이에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 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라도 돌아와서 책임있게 입장을 밝히고 떠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 참여한 첫 번째 최고위원의 첫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기본소득당은 전망이 없다. 그러니 나를 제명해달라라고 발언하시라고 했습니다. 당의 전망이 없다는 최혁진 후보를 기본소득당이 잡을 이유도 없으니 제명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혁진 후보는 연합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는 단 하루 그조차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것도 부인하실 겁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당을 무참하게 짓밟는 일이고 의석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최혁진 후보는 부정하지 않았고 본인이 욕먹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으니 기본소득당에 돌아와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한 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최혁진 후보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승계받을 거라 생각했던 적이 없기에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돌아오는 의석 한 자리보다 원칙을 지켜야겠다라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최혁진 후보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돌아와 놓고 이제는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랜 동지들의 후배들이 하는 젊은 정당이니 거기서는 공천받기 쉬울 것 같아서 오로지 거짓말로 공천 과정을 버티고 그 이후에 1년이나 당을 속였다는 말입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최혁진 후보가 정녕 단 하나의 팁들만큼의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소득당과 저 윤혜인이 그를 국민의 대표자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끝내 책임질 그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들께 최혁진 후보 제명 요구와 그 진위를 이해해 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에 올 때는 민주당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 사기당했다라고 하더니 다시 민주당으로 갈 때는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적도 없었고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으로부터 파견되어서 기본소득당에 간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럼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작은 기본소득당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켜질지 아닐지도 몰랐던 그 오랜 세월 전부터 최혁진 씨를 몰래 파견 보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과 소신을 내팽개칠 수 있는 자일 뿐입니다. 저를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민주당에게 내석을 요구했는데 기본소득당이 세석 협상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당선되지 못한 것이다 라는 투로 이야기하더니 유튜브에 나가서는 기본소득당이 원래 2석이었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3석이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인맥을 활용해서 여기저기 연락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도 아니었고 당의 지도부도 아니었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었습니까? 최혁진 후보자는 저를 만나서 자신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 기획 총괄의 역할을 맡게 되었기에 기본소득당에 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유명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영달을 숨기려고 하는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후보 한 명이 없다고 기본사회 기획이 멈춥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후보가 없으면 원주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까? 더군다나 원내에서 기본사회 기획을 총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불과 1년 뒤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다만 그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원주시장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 본심은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혁진 후보에게 또다시 묻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석수를 늘려 자신을 믿고 올려주었다라고 하는 그 지도부가 누굽니까? 원주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보고하여서 의원 승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최혁진 씨의 그 말들을 믿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들께 기본소득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이 스스로 풀었어야 하는 일인데 현행 법률상 그것이 어렵기에 요청하는 것도 송구합니다. 다만 순리대로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하루빨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 뿐더러 국민과 당원들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혁진 후보자를 제명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6호를 토대로 비례대표 후보자가 무소속이 되면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것이 되어서 의석 승계권을 상실한다고 이미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최혁진 후보자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하여 무소속이 된다면 그의 의석 승계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더불어민주당 결성 당시에 연합 정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반민주주의적 행동을 반복하면서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으니 즉시 제명해달라 요구한 지 벌써 5일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권 초기 많이 바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미 최혁진 후보자를 추천 취소하면서 그를 영원히 정치적으로 제명했습니다. 민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규범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며 연합정치를 열어낸 당의 어려운 결단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과 자신을 추천한 당원에게 무책임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이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적혀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있는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최혁진 당원의 제명을 의결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또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을 저와 같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당원들께 그리고 이 작은 정당의 성장을 바라며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과 당원에 대해 무책임한 사람을 퇴진
민주당의 한석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 이주희 후보에게 비례의석을 승계해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실 모든 분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연대를 깨뜨리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노력과 진정 어린 결단을